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옛날 조선시대 한양 저작거리 한 구석에는 상득이라는 젊은 백정이 살았습니다. 상득이는 떡대가 큰 데다 얼굴도 험상궂어서 별명이 칼든 도깨비였답니다. 그래도 상득이는 얼굴과 달리 인심이 후했지요. 덕분에 상득이네 푸주가는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상득아, 고기 한 근만 좀 썰어봐라. 알겠습니다요. 상득이가 큰 칼로 고기를 썩썩 베어주었지요. 상득이 내 이놈, 왜 내 고기만 적으냐? 똑같이 드렸는데 왜 12입니까요? 무엇이 어째? 내가 적다면 적은 것이지 왜 말대꾸냐? 푸주간을 처음 찾은 김초씨가 시비를 거는 것이었죠. 성질이 못돼 먹은 김초씨는 이렇게 저작거리에 푸주간마다 시비를 걸어서 고기를 더 뜯어내는 악당이었습니다. 이번엔 상득이네 푸주간이 걸린 것이었죠. 헌데 상득이는 별 대꾸도 없이 노려보기만 했답니다. 그 얼굴이 너무 험상궂어서 화를 내던 김초씨조차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거라. 섬뜩해진 김초씨는 주는 고기를 얼른 받아서는 불이 나게 푸주간을 나왔지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답니다. 다른 손님들이 혀를 끌끌 찼지요. 다들 상득이가 얼마나 후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했네 상득이.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하구려. 쯧쯧쯧. 양반식이나 되어서 이런 푸주간이나 뜯어먹으려고 오다니 한심하다 한심해. 양반 중에 제대로 된 놈도 있어? 상득이는 누구에게나 후했지만 양반은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저작거리에서 깽판을 치고 갑질을 하는 것은 죄다 양반이었으니까요. 상득아, 너 또 양반들하고 싸웠느냐? 너 그러다 큰일 치른다. 남이사. 내가 다투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허참. 이 녀석 말본새 좀 보게. 이거 사. 나 아니면 누가 널 챙겨준다냐? 그런 상득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소꿉친구인 출례였지요. 그래, 고맙다. 사실 아까도 들이받으려다 네 생각이 나서 참았다. 고맙지? 고마우면 고기 좀 더 썰어봐라. 마님께서 내일은 회갑 잔치를 하신다고 고기를 많이 가져오라고 하셨으니. 출례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모두가 좋아했답니다. 심지어 서당 다니는 박진사의 아들내미까지 추파를 던지니 그 인기가 짐작이 갔지요. 허나 출례는 어찌된 영문인지 반골 정신이 가득한 상득이하고만 친하게 지냈지요. 안 그래도 더 넣었다. 가져가라. 정말이냐? 잘했다. 이야, 소꿉친구 좋다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넌 내가 뭘 줄 때만 소꿉친구를 찾는구나.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한걸? 너 저번에도 내가 박진사님 몰래 감자며 고구마도 가져오고 그랬잖아. 농담이다. 고기 잘 가져가라. 상득이와 출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였답니다. 그 인연 덕분인지 자라서 처녀, 총각이 된 이후에도 좋은 사이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상득아, 우리 주인마님이 곶감을 이렇게나 주시더라. 너도 한 개 먹어봐라. 양반 놈들이 주는 걸 뭐 그리 좋다고 가져오느냐? 그래서 안 먹게. 누가 안 먹는다고 했느냐? 어서 줘봐라. 네 덩치에 하나 가지고 되겠냐? 자, 한 개 더 먹어라. 출례는 외골수 상득이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답니다. 상득이도 그런 출례를 위해 고기도 듬뿍 얹어주곤 하였죠. 둘은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미소를 주고받곤 하였답니다. 정말 넌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짐작이 안 간다. 그러게 말이다. 상득이는 출례가 있어서 행복했지요. 사실 상득이의 마음속에는 출례에 대한 연심이 커져가고 있었답니다. 허나 원체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 차마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상득이는 이런 날이 계속 이어졌으면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데 출례가 우산도 안 쓰고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례 아니냐? 이 비를 다 맞고 무슨 일이냐? 그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뭐냐? 가게 닫아야 하니 빨리 말해봐라. 나 이제 시집 간다. 출례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죠.
상득이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 밖에 낸 적은 없지만 춘례의 신랑은 자기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냐? 시집가도 잘 살아라. 가끔 푸주간에도 들리고. 헌데 상득이는 춘례에게 참아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비라도 엄연히 등급이 있었죠. 가장 괄시받는 백정에게 시집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서 상득이는 슬픔을 꾹 참고 잘 가라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라. 상득이 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헌데 춘례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벌컥 내고는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했지요. 상득이는 춘례를 잡을까 했지만 결국 부르르 떨면서 주먹을 쥐고 참았답니다. 그렇지요. 백정이랑 사는 것보다는 누가 되었건 더 나았으니까요. 그 뒤로 춘례는 상득이의 푸주간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춘례야, 날 잊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 그렇게 한 해가 지났지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이 되었답니다. 상득이는 한숨이 늘었지만 그래도 춘례를 찾아가 보지는 않았답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오늘도 힘차게 고기를 베었답니다. 아니, 왜 자꾸 말발굽 소리가 들린담? 원,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어째 바깥에서 말탄 파발꾼이 자꾸만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얼굴이 새파란 것이 뭔가 큰일이 난 게 분명했지요. 오랑캐다.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온 동네 사람들은 속히 대피하시오. 아이쿠야.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오다니요. 놀란 상득이는 뛰쳐나갔지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벌써부터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오랑캐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랑캐 놈들 머릿수가 뭐 이리 많으냐? 도저히 당할 수가 없구나. 후퇴하라. 에잉, 도성을 지키는 장수라는 것들이 먼저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대부들이 도망갔지요. 다들 걸음아 날 살려라 토끼는 꼬리, 양반 채통이고 뭐고 다 집어던진 모양새였답니다.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끌끌 차던 상득이는 벼랑간 눈이 왕방울만 해졌답니다. 그러고 보니 춘례가 아랫마을에 산다고 하지 않았나? 작년에 혼례를 치른 춘례가 떠오른 것이었죠. 상득이는 마음이 다급해졌답니다. 혹시라도 춘례가 오랑캐에게 변을 당한다면 큰일이었으니까요. 해서 상득이는 푸죽간 식칼 하나만 달랑 들고 아랫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춘례야? 대답 좀 해주라. 어디에 있는 거니?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랑캐가 죄다 때려 부수고 불을 놓았는지 아주 박살이 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체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건물 한 채 성한 곳이 없었답니다. 상득이는 그 폐허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지요. 여보시오? 혹시 춘례라는 처자를 아시오?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던 상득이는 다 죽어가는 마을 사람을 발견했지요. 여인네들은 죄다 오랑캐에게 끌려갔소.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알아서 무엇하시겠소? 가지 마시오. 오랑캐가 아주 드글드글하다오. 마을 사람은 상득이를 말렸지만 이미 상득이는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재차 부탁하니 마을 사람도 더 말리지 않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득이는 정신없이 그 방향으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가니 근처 언덕에 오랑캐들의 진지가 있었답니다. 이놈들! 춘례를 내놓거라. 응? 이 조선놈이 실성한 것이냐? 다짜고짜 뭘 내놓으라니.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여러 소리 말고 니들이 오늘 잡아간 여인들 어디에 있느냐? 그건 알아서 뭐에 쓰게? 어차피 니놈은 여기서 죽을 텐데. 상득이를 비웃던 오랑캐들은 저마다 칼을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딱 봐도 인간 사냥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죠. 저 더벅머리 조선놈을 제일 먼저 베는 자에겐 은한 양? 어떠냐? 좋지. 내가 아주 10토막을 내야겠다. 그럼 10양 가져가는 거다. 오랑캐들은 지들끼리 아주 웃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놈들은 상득이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아주 그득한 것 같았답니다.
더 참지 못한 상득이는 푸죽간 식칼을 휘두르며 맞섰지요. 못된 오랑캐 놈들아. 조선 땅이 니들 놀이터라도 되느냐? 아니 될 게 뭐 있겠느냐? 니놈도 싸게 저승으로 가거라. 오랑캐가 힘차게 휘두른 칼을 상득이의 푸죽칼이 턱 하고 막았지요. 헌데 오랑캐가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산삼뿌리를 먹었나? 힘이 뭐 이리 세다냐? 상득이는 그 틈을 노려 오랑캐 머리통을 날려버렸지요. 몸은 쓰러지는데 대갈통만 빙글빙글 도는 꼴이 아주 헬리콥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참 조선에는 헬리콥터가 없지요. 어쨌든 상득이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단숨에 오랑캐 사이로 뛰어들어가서는 푸죽칼을 휘둘러 죄다 베어버렸지요. 오랑캐 팔, 다리, 머리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어느새 오랑캐들은 죄다 쓰러지고 헉헉 숨을 몰아쉬는 상득이만 남았답니다. 출래야? 어디 있든 꼭 찾을게. 이 상득인을 널 볼 때까지 멈추지 않으련다. 상득이는 오랑캐 진영을 샅샅이 뒤졌지요. 아니나 다를까 진영 뒤편에 포로로 잡혀온 아녀자들이 잔뜩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오랑캐들에게 희롱당할까 두려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상득이는 철창을 열어 여인네들을 전부 풀어주었답니다. 혹시 출래를 보지 못했어? 분명 같이 끌려왔을 터인데 도통 보이지 않는구려. 상득이가 찾아 헤매이니 마을 사람 하나가 출례를 알고 있었지요. 미색이 출중한 여인네만 따로 모아서 더 큰 진영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득이의 눈에 불꽃이 튀었지요. 고맙소. 그럼 잘 가시오. 아니, 자넨 어딜 가려고 하는가? 더 큰 진영에 찾으러 가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더 만류할 사이도 없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추운 벌판을 외로이 달렸지요. 그렇게 꼬박 하루를 가니 아주 너른 벌판이 나타났지요. 한양과 평양 사이에 펼쳐진 재령평야였습니다. 그 드넓은 벌판 한가운데에 오랑캐들이 모여든 진지가 보였지요. 올 거니. 저기로구나. 그나저나 참 많이도 모였다. 상득이는 침을 탁 뱉었습니다. 오랑캐 놈들이 조선이 아주 제집이냥 큼지막한 진지를 턱하니 만들어둔 것이었죠. 그 꼴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오랑캐는 못해도 수천이요, 상득이는 꼴랑 한 명이었죠. 냅다 쳐들어갔다간 화살의 고슴도치 꼴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죽는 건 무섭지 않지만 허무하게 죽을 수 없지. 오랑캐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면 멍청하게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해서 상득이는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벌판에 어둠이 내리자 상득이는 오랑캐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걷다가 보초가 나타나면 한 칼에 보내버렸지요. 그렇게 진지의 코앞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응? 저 사람들은 조선군 같은데? 오랑캐 진지 가까이의 바위그늘 아래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득이가 보아하니 도망치지 않은 조선군 패잔병들 같았지요. 헌데 다들 이를 악물고 눈빛이 날카로운 것이 최후의 돌격을 준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상득이가 다가가자 조선군은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멈춰라. 대체 누구길래 우리 뒤를 따라오느냐? 댁들이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오. 죽을 자리를 찾아서 왔수다. 상득이의 말에 조선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조선말을 쓰는 조선의 백성이라는 것에서 놀랐고 혼자서 오랑캐 진지까지 온 그 대범함에 두 번 놀랐지요. 혼자서 저 많은 오랑캐를 어쩌려고 여기 온 것이오? 계속 죽이다 보면 끝이 나지 않겠어? 허참. 우리도 무모하지만 그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려. 이 패잔병들은 평양감사 이덕준 대감의 사병들이었죠. 이 감사가 평양을 지키다 전사한 후 대감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렇게 뭉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이라면 질색을 하는 상득이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거참, 모시던 양반이 죽었다고 따라 죽으라는 법도 있어? 살았을 때는 종노릇에 죽을 때는 뭐 뒤따라 죽겠다니 어이가 없구려. 모르는 소리 마시오. 이 대감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소. 그래봤자 양반이지. 당신네들이 죽어준다고 눈이나 깜짝 안 할 양반. 패잔병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는 것이었죠.
금세라도 한판 벌어지려는데 뒤에서 웬 처자가 나타나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게. 이분 말씀 틀린 것 하나 없으니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우리끼리 싸우면 이분 말씀이 맞다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 가만히 있게. 상득이가 가만히 뜯어보니 처자는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습니다. 눈, 코, 입이 오똑하고 얼굴이 작은 달처럼 빛나는 것이 그림에서 막 빠져나온 미녀였지요. 상득이도 놀라서 가만히 있었지요. 하기사 백정 주제에 이런 미녀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나도 실례했어. 조선 백성들끼리 싸우고 싶다는 건 아니었어. 네, 압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온 호걸께서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말에도 기품이 있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죠. 처자는 본인을 간단하게 해수라고만 소개했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처자 같았지만 상득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연히 죽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랑캐들에게 붙잡힌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구하려고 온 것입니다. 사실 나도 그렇다오. 구할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잘 되었군요. 어떻습니까? 호걸께서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상득이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많은 오랑캐들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무리였죠. 해서 죽일 수 있을 만큼 죽이고 죽겠다는 각오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한다면 백에 하나라도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례를 구하려면 사실상 이 길뿐이었지요. 좋소. 헌데 내 발목을 잡았다간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하시오. 어차피 죽으러 가는 마당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허나 호걸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수의 담력도 보통이 아니었죠. 무시무시한 상득이가 노려보는데도 자기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하여 상득이도 더는 말하지 않고 오랑캐 진지로 향했답니다. 진지에는 오랑캐들이 잔뜩 있었지요. 여기저기 화토불을 피워놓고는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약탈한 재물들을 그득히 쌓고 술과 고기를 신나게 뜯었지요. 그렇게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니 골아 떨어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하나 둘 뻗어버린 오랑캐들은 아주 코까지 골며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상득이와 해수는 포로들을 찾아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진지를 싹 다 돌아다녔는데도 조선인 포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좀 더 찾아보도록 하지요. 이잡듯이 찾는데 마침 진지 뒤편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요. 길을 따라가 봤더니 아이쿠야.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아니 글쎄 이 사악한 오랑캐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몰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쩜 이리도 잔인한 걸까요?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이 처죽일 놈들!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다니! 상득이의 가슴은 분노로 부글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지요. 아까까지만 해도 혹시라도 하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이젠 죄다 물 건너 가버렸으니까요. 오냐! 이놈들! 니들은 모조리 도륙을 내주마! 상호걸께서는 대체 어쩌시려고요? 해수 처자, 날 좀 도와주시구려. 둘은 먼저 마구간에 불을 놓았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지요. 그러자 꼬리와 갈기의 불똥이 튠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군마가 풀려났으니 진영은 아주 난장판이 되었지요. 놀란 오랑캐들은 군마를 다시 붙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답니다. 그동안 상득이와 해수는 흩어져서 막루의 보초병을 모조리 쓰러뜨렸지요. 이제 오랑캐들은 두 눈이 감긴 장님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아직 멀었소. 이제 놈들의 굴량미를 손봐줍시다. 상호걸. 참으로 묘한이십니다. 뒤이어 두 사람은 굴량을 쌓아둔 창고로 향했지요. 예상대로 창고에는 경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뛰쳐나간 말을 붙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해서 두 사람은 단숨에 보초를 제압하고 굴량에 불을 놓았습니다. 큰일이다. 굴량 창고에 불이 났다. 불을 꺼라. 다 굶어 죽기 싫으면 어서 불을 끄란 말이다. 그 사이를 틈타 조선군이 반격을 시작했지요. 기껏해야 100명 남짓이었지만 오랑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적습니다.
적이 습격했다. 말을 붙잡아라. 아니 불부터 꺼라. 아니다 적병을 막아라. 상득이는 오랑캐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 넘겼습니다.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백정으로 살았으니 칼솜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득이에게 걸리면 어떤 놈이든 그대로 황천행이었죠. 오랑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군마가 날뛰고 군량창고에는 죄다 불이 났거든요. 하여 수천에 달하는 병사들이 죄다 우왕좌왕하는 것이었죠. 이놈들아, 당황하지 말고 흩어져서 불을 꺼라. 부관은 나가서 침입자를 찾아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가 나섰습니다. 장수는 키가 팔척에 요괴처럼 험상궂은 사내였죠. 오랑캐 장수는 화를 버럭 내면서 부하들을 닥달했습니다. 오랑캐들이 전령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슬슬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소이다 해수처자. 상득이와 해수는 조선군을 이끌고 탈출을 시작했죠. 막는 놈들은 죄다 해치우면서 빠져나오는데 어째 죽여도 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조선군이 저쪽으로 도망간다. 놓치지 마라. 놈들을 잡아다 내 앞에 대령해라. 이제 보니 오랑캐 장수가 뒤를 바짝 따라오는 것이었죠. 뒤에는 오랑캐 장수, 앞에는 대군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조선군은 오랑캐에 포위되어 몰살을 당할 지경이었죠. 다들 난감해하는데 상득이가 나섰습니다. 내가 막을 테니 어서 빠져나가시오. 아니, 오랑캐 장수를 혼자서 막겠다는 말입니까? 딱 봐도 오랑캐 장수는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해수는 상득이를 말렸지요. 그러지 말고 같이 도망치자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상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죽을 생각이요? 걱정 마시오. 난 어차피 살아 돌아갈 생각을 버린 지 오래라오. 춘례가 없는 세상에서 상득이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춘례를 해친 저 원수 같은 오랑캐들을 한 놈이라도 더 데리고 갈 생각뿐이었죠. 해수는 상득이의 결심이 바위 같다는 것을 알고는 더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 천지신명께서 도우신다면 꼭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여부가 있겠소? 그럼 잘 가시오. 상호거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해수는 마음이 먹먹한지 눈물을 흘리며 떠났지요. 그렇게 해수가 떠나자 상득이는 홀로 오랑캐 장수와 맞섰습니다. 장수의 호위병들이 덤벼들었지만 상득이가 휘두르는 푸주칼을 누구도 막지 못했지요. 상득이는 피칠갑을 하고는 푸주칼로 장수를 딱 가리켰답니다. 오랑캐 놈들아. 니들이 겨우 이 정도냐? 우리 푸주간 돼지가 니들보다 잘 버티겠다. 이놈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곱게 죽이지는 않은마. 상득이의 모욕에 골이 잔뜩 난 오랑캐 장수가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둘은 곧바로 무서운 싸움을 벌였지요. 오랑캐 장수는 번개같이 칼을 휘둘러서 상득이를 공격했답니다. 허나 상득이는 푸주칼로 전부 막아냈지요. 캉캉캉 하면서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놈 치고는 칼 쓰는 법이 제법이로구나. 허나 그래봤자 날 당해내기에는 멀었다. 이롭다. 내 칼솜씨 보고 제법이니 어쩌니 하는 수준이면 너도 틀렸다. 칼이 번쩍하고 다시 번쩍하며 맞부딪혔지요. 둘은 사정없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허나 내로라 하는 오랑캐 장수를 검술조차 배워본 적 없는 상득이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점점 밀리던 상득이는 오랑캐 장수의 칼이 번뜩이는 순간 그만 팔에 길게 상처를 입었지요. 미천이 다 드러났나 보구나. 자, 이번엔 다리다. 다시 번쩍하자 이번엔 다리가 칼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서 바지가 시뻘겋게 물들었지요. 허나 상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푸주칼을 휘두르며 맞섰지요. 두 사람의 칼이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오랑캐 장수와 상득이는 서로를 밀어내려고 칼을 붙잡고 힘싸움을 벌였지요. 허나 팔다리에 상처를 입은 상득이는 점점 힘이 빠지면서 뒤로 밀리고 있었지요.
어디 나한테 죽은 조선 무사가 한둘인 줄 아느냐? 니놈도 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네가 어디 무사만 죽였느냐? 응? 무슨 소리냐? 난 다 보았다. 진지 뒤편의 구덩이에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다 보았단 말이다. 약한 나라 백성이니 죽을 만해서 죽은 거 아니겠느냐? 화가 치민 상득이는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단숨에 오랑캐 장수를 밀어냈지요. 장수가 비틀거리며 물러서는 순간 상득이는 젖먹던 힘까지 써서 푸주칼을 던졌습니다. 앗! 할 사이도 없이 푸주칼이 오랑캐 장수의 가슴에 정통으로 박히고 말았지요. 장수는 칼을 휘두르려고 했지만 칠공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상득이가 승리한 것이지요. 허나 상득이는 이제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춘례야, 원수는 갚았다. 저승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함께 지내자꾸나. 상득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상득이는 아주 뻗어버려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한편 오랑캐들은 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군마와 식량을 잃은 데다 장수까지 쓰러졌으니 더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놈들은 다른 오랑캐 부대를 찾아 멀리 도망쳐버렸지요. 여기가 어디요? 상득이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분명 벌판에서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천막이었지요. 상우걸. 깨어나셨습니까? 아니, 해수 처자가 아니오. 처자도 저승에 온 것이요? 아닙니다. 여기는 조선군 군영이옵니다. 쓰러진 상득이를 해수가 구해낸 것이었죠. 그리고는 가까운 조선군 군영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고맙구려. 덕택의 목숨을 건졌어. 고맙기는 제가 더 고맙지요. 상우걸께서 오랑캐의 대군을 홀로 무찔렀으니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니 상득이는 오랑캐 무리 하나를 혼자 무찔렀다는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이었죠. 덕분에 조정에서는 상득이를 백정에서 면천시켜 주기로 하였답니다. 허참, 면천이라니. 꿈만 같소이다. 꿈이라뇨. 생시옵니다. 어째 해수 처자가 더 기뻐하는 것이었죠.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우걸. 좋은 소식이 또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요? 조정에서는 상득이에게 군관이라는 벼슬까지 하사하였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수가 부족한 상황인지라 상득이 같은 실력자 하나가 아까운 상황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오랑캐들과 꼼 좀 싸워달라 이거로구만. 그래도 공을 인정받으셨으니 좀 더 기뻐하셔야지요. 내 입장에선 벼슬이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 이거 어디에 써먹어야 하오? 전 그렇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해수 처자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해수 처자는 상득이와 혼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허, 이 몸은 백정이오. 어찌 해수처자 같은 양반집 규수가 시집을 오려고 하시오? 아니지요. 상우걸은 이제 출세길에 들어선 군관이 아니십니까? 거기다 당당히 면천까지 하셨으니 혼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상득이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해수 처자와 상득이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혼례날 해수는 상득이보다 더 기뻐했답니다. 너무나도 경사로운 일이었지만 상득이는 마음 한켠이 늘 아팠습니다. 춘례를 구해내지 못했으니까요. 하여 상득이는 혼례를 치른 후에도 결사적으로 오랑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럴수록 공로는 쌓이고 벼슬은 높아졌지만 춘례에 대한 그리움은 가실 줄을 몰랐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춘례와 도망칠 것을. 달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랑캐들을 물리친 상득이는 텅 빈 적진을 순찰하였지요. 그렇게 적진을 뒤지는데 진영 한 구석에서 포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원으로 데려가지 못한 조선의 백성들이었죠. 헌데 그 중에 상득이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례야, 날 못 살아보겠느냐? 나 상득이다. 미십니까? 저는 군관님 같은 대장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춘례는 눈을 슬슬 피하면서 상득이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상득이가 얼굴을 마주하자 춘례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처럼 더러운 여자를 어찌 기억하십니까? 오랑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저는 군관님께 아무것도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 잊으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찌 살겠느냐 말이다. 상득이는 춘례를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안방마님이 된 해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참으로 잘 아셨습니다. 역시 서방님은 대장부이십니다. 부인,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오? 해수 서방님께서 의리가 두텁고 또 호방한 것을 제가 어찌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서방님께서 저 여인을 저버리셨다면 저 또한 실망했을 것입니다. 고맙소 부인. 정말 고맙구려. 하여 춘례도 상득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이후로 춘례는 상득이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으니 마음씨 좋은 첫 부인 해수와도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어서 이리 오시오. 오늘은 두 부인과 함께 밤을 보내야겠소. 상득이가 얼마나 강한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렴 오랑캐 한무더기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장사가 상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상득이는 해수와 춘례 두 부인을 아주 제대로 뿅가게 만들었답니다. 두 부인은 아주 집안이 떠나가라 자지러지고 또 자지러졌지요.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야 셋은 아주 만족한 기분으로 함께 잠이 들었답니다. 아니, 여기가 바로 거긴가? 부인 둘로도 감당이 안 된다는 사내가 사는 집이? 아, 글쎄 그렇다니까. 부인들이 아주 매일 밤 자지러진다고 하니 천하장사가 따로 없다니까. 거참 무슨 힘이 그렇게 세다냐? 이러다 아주 여인들을 잡겠네. 잡겠소. 이후로도 상득이는 출세를 거듭하여 그 벼슬이 부원수에 이르렀다고 하니 참으로 훌륭하다겠습니다. 해수와 춘례 두 부인도 상득이를 성심껏 보필하였으니 후손들은 둘을 언제나 똑같이 공경했다고 하네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나 이왕이면 상득이처럼 사랑과 용서를 통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